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도에는 반도체 공장 없었죠. 그런데 인도 정부가 대략 한 100억 달러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인도에 건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50%까지 이 100억 달러 중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100억 달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인기가 좋으면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인도로 만약에 몰려온다면 그러면 저 100억 달러를 10배, 20배까지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능성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로서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잡는 거 아닌가, 이걸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중 간의 그 기술 전쟁이 진행 중이고 그 핵심으로 반도체 전쟁이 이제 점점 더 격화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공격하는 그 주된 목표는 뭡니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공을 도려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사용한 그 수단은 두 가지 아닙니까? 우선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이 연합해서 중공에 첨단 반도체도 안 팔고 장비도 안 팔고 기술 교류도 안 한다는 겁니다. 협상도 없고 기한도 없고 전면적으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단이 일본 그 수단과 동시로 진행되는 게 중공을 대체하기 위해서 글로벌 반도체 투자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거 반도체 전쟁 개시 이전에 이미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금 그 시작을 해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가 최근에 반도체 산업 협력하기로 하는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이런 내용을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도가 저런 반도체 공장 인도로 이전할 때 그 이전 비용 비용의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비용이 50%까지 인센티브 준다, 저런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인도에 진짜로 반도체 공장 설립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이 어떤가, 요걸 이제 정리를 앞으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직은 한 3건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러나 저 3건 외에 저 감 보는 기업들은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번 계속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만의 팍스콘입니다. 팍스콘. 애플이 아이폰 납품 업체인데 인도의 광업 기업 베단타 그룹하고 이제 팀을 짜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갖고 인도 서부의 구자랏 지역 도레라라는 그곳에 195억 달러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칩 제조 설비 이거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한 2년 반 이내에, 늦어도 2년 반, 빠르면 한 2년, 늦어도 2년 반 이내에 월 한 4만 개 정도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잘 되면 계속 이제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ISMC 디지털이라는 어떤 인베스트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런 명칭으로 인도 남부의 카나타카 지역에 한 30억 달러짜리 팹 설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이스라엘 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 이 회사가 지금 기술 파트너로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인도의 대표적인 재벌 타타 그룹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조만간 인도에서 칩 제조하는 반도체 공장 설립 방안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지금 앞으로는 중공에서는 첨단 반도체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은 중공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는 산업, 가령 우선적으로 각종 ICT 제품 만드는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노트북이건 PC건 휴대폰이건 이런 거, 아니면 각종 통신 장비도 있을 것이고요.
ICT가 얼마나 지금 광범위한 산업입니까? 근데 저런 걸 다 지금 계속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데 저기에 들어갈 첨단 반도체를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는 저런 첨단 ICT 제품 사업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만들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장기적으로 탈중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런 ICT 기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결국 중공의 조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중심으로 탈중공 심각하게 고려할 거 아니겠는가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반도체 기업이 인도로 지금 당장 들어가려는 것은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는데, 반도체 이외의 IC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탈중공 가능성이 이어지고, 이들의 어떤 목적지가 이사 갈 곳이 인도가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탈중공하는 기업들 중에서 알짜 기업들 한국에 유치하려는 전략도 지금부터 정말로 진짜로 이 업계 또 정부 이런 데서 한국 정부 이런 데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움직임 저거 미국이 쌍수 들고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에게 이런 정책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인태 전략,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핵심 파트너를 지금 인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보, 경제, 기술 전부 다 마찬가지죠. 지금 중공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점점 더 확전되려고 보는데, 그 전쟁이 반도체 전쟁이 끝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가령 중공 이외의 곳에 중공을 대체할 공급망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반도체 신규 투자만으로는 안 되겠죠. 새로운 생산 기지가 필요합니다. 생산 기지. 그게 인도가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인도 총리가 워싱턴에서 바이든하고 속닥속닥 한 것이고요. 미국 반도체 협회와 지금 기사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보통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고요. 미국 반도체 협회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반도체 협회하고 인도 반도체 전자협회 중심으로 해서 인도에 반도체 생산 기지 구축할 특공대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발족한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제 다룬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도대체 어떨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으면 말이죠. 2년 좀 됐죠, 이제. 2년 좀 지났죠. 인텔의 중공 내에 낸드 공장을 무려 10조 원 가량을 주고 이제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한 거 그거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희망찬 또 야심찬 그런 결정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만은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완전히 꼴통짓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중공 내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들 저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깡통 신세 될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23년 말까지 제재 유예 조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첨단 장비, 첨단 반도체, 기술 교류 이거 3박자 금지 상황이 언제 풀릴지 지금 기약도 없고요. 아무 힌트도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결국 중국 내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은 고철 덩어리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다른 사진 하나 보고 이 내용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다른 영상에서 홍콩에서 중공으로 수출하는 게 급감하는 현상을 사진 첨부 이렇게 정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 홍콩의 수출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해서 그대로 중공의 본토로 다시 수출하는 그런 구조이고, 그 홍콩 수출의 전체 전체 수출의 대략 한 70% 이상을 지금은 ICT 제품이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이제 반도체라는 것인데, 이 현상을 홍콩의 중공 본토로의 수출 감소 현상을 한국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의 내용은 한국이 중공 전체의 수출 감소율입니다. 감소율. 또 중공으로의 반도체 수출 감소율, 그다음에 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 감소율입니다. 반도체 그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모습, 23년 1월까지 바로 최근 데이터 아닙니까? 달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최근에 반도체 수출 감소 현상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그 봉쇄 여파가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 전쟁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제로 코로나 정책 바뀌어서 다시 중공 리오픈한다고 해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이거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팔 수가 없다고요. 예, 안 판다고. 안 팔기로 했다고. 예, 그러니까 수출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령 중공이 리오픈한다고 할 때 일부 뭐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거는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저는 일시적인 그 증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구하니 중공 소득은 더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소득이 줄어들면은 소비가 줄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해외 수입 수요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오픈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좀 늘 수도 있겠지만, 중공 입장에서 그 말은 한국 입장에서 대중공 수출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나 중공의 해외 수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한국의 반도체 수출 감소세, 요거 가만히 보시면은 D램, 그다음에 D램 중심으로, 이 D램이 메모리 대표니까 또 메모리 중심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중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드디어 1월 달에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비교적 큰 폭으로 마이너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스템 반도체도 정감률이 푹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상반기 중에 반도체 무역 수지 적자를 구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쇼크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2년 작년에 반도체 무역 수지가 고점이 한 71억 달러 살짝 넘었는데 그게 3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감소해서요. 23년 1월 바로 지난달에는 반도체 무역 수지 흑자가 꼴랑 9.8억 불, 9.8억 불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저 지금 추락하는 속도를 고려한다면은 상반기 중에 마이너스, 즉 반도체 무역 수지 적자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금 밀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 없다고 누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메모리 고정거래 가격, 그다음에 스팟 가격 움직임도 같이 보시죠. 저 분명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야지 저게 멈추었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봤는데 중공이 발표하는 통계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수출 통계는 저거는 거짓말 없을 거로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 통계를 판단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거 장기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살아남고, 뭐 당연히 살아남겠죠. 예, 지금 살아남으리라고 봅니다. 예.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 위상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점유율이 장기적으로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준공 투자 금액 저거 전부 손실 처리하고 그럼 그 말이 장부에서 싹 지워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예,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예?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또 글로벌 위상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준공의 저 자산 모조리 싹 손실 처리해도 별 영향 없다. 대시에 지장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관건은 이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현재 위상을 유지하고 더 강화할 전략이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전략을 실천할 능력이 있는가? 이게 관건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준공을 대체할 공급망 투자를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인도에도 반도체 공장 설립하는 거 긍정적으로 고민할 필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앞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점 다 고려한다면은 이제 그 반도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는가?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계부터 그러니까 매수를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도체 장비 업계는 준공 이외 지역에서 반도체 공장 신설 투자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반도체 장비 업계부터 초호황을 누리게 되지 않는가? 이걸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투자를 하겠다면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종목부터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종목 투자는 가장 마지막에 그 공급망 재편이 마무리되어 가는 그 시점을 다 고려해서 제일 마지막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이게 한 3년 내지 4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준공에 있는 저 공장 저거 새로운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또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준공에다가 왜 새로운 투자를 합니까? 다른 곳에다 해야지. 예, 그렇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준공 공장의 그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한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죠. 예? 생산을 계속하는 겁니다. 예. 스팟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1달러 3달러 하던 게 2달러 되고 2달러 하던 게 1달러 되고 1달러짜리가 10센트가 된다 하더라도 한계 수익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한 생산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멈추겠습니까? 한계 수익이 변동비도 커버 못하는 순간 그래야 그 생산 중단하겠죠. 일단 그때는 이제 그 고철 덩어리로 그냥 장부에만 달아두는 것이고 뭐 활동 안 하는 것이죠. 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은 앞으로 지속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위권 기업은 하위권이 죽는 거 확인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확인 사살한 이후에야 생산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제 하위권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그러면 시장 공급이 전체적으로 줄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이 자연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상위권 기업은 생산 조정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치킨 게임의 안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준공의 저 공산당이 준공의 반도체 기업의 손실을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메꿔주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준공 공산당 그 정권이 이런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반도체 전쟁은 더 오래 진행되는 것이고 준공의 전체 손실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흥미진진하게 앞으로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진은 하이닉스 월봉 그래프입니다.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불황은 적어도 저는 내년까지는 지속된다고 봅니다. 하반기에 반등한다는 그런 주장은 저는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하반기 반등론의 그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상반기에 계속 힘들다는 그 표현에 저는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요. 지금 그 글로벌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론적으로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때문에 글로벌 소비자들 실질 소득 감소했고요. 그래서 수요 감소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요 감소는 어디에 직격탄을 줍니까? 전자제품 같은 이런 내구 소비재에 직격탄 때리는 것이죠. 예. 여기 그러니까 메모리가 지금 무방비로 지금 당하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엔드 동시에 진행되는 게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고 여기서도 단기에는 메모리가 악재가 된다 이런 겁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중 반도체 전쟁은 금년에 지속적으로 확전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 하이닉스 저 주가 지금 뭐 8만 원 좀 내려가면 또 샀다가 뭐 9만 몇천 원 되면 또 팔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금 박스권 뭐 형성하는 것 같은데 1월 달에 지금 좀 올랐지 않습니까? 저거 갑자기 올랐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하이닉스 주가 4만 원대 분명히 구경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